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 역전의 기술,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데런 하디, 옮긴 사람은 유정식, 펴낸 곳은 부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이자 18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27살에 자수성가 백만장자가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자기개발 전문지 석세스의 발행인과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수많은 기업가와 유명인들이 공유하는 성공 비결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책의 표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 역전의 기술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글귀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것들의 가속화가부터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 즉 컴파운드 이펙트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전략, 컴파운드 이펙트는 바로 6가지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 컴파운드 이펙트를 활용하라. 복리의 기술. 2.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선택의 기술. 3. 행동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습관화의 기술. 4. 루틴으로 일상을 작동시켜라. 모멘텀의 기술. 5. 외부 요인을 통제하라. 영향력의 기술. 6.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가속화의 기술입니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성공은 오히려 재미없고 무료하고 따분하고 때로는 힘든 일상의 훈련이 시간을 따라 축적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 역전의 기술, 컴파운드 이펙트,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장 컴파운드 이펙트를 활용하라. 복리의 기술.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느려도 꾸준하면 경기에서 이긴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 내가 바로 거북이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언제나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왜냐고? 내가 최고라서 혹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빨라서가 아니다. 그간 내가 들인 긍정적인 습관들 덕분이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꾸준함의 힘을 신봉한다. 나는 꾸준함이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나 꾸준함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아버지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힘에 불을 붙여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코치였다. 내가 태어난 지 18개월 되던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웠다. 온화하고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전직 대학교 미식축구 코치답게 나를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켰다. 아버지 덕에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칼같이 기상해야 했다. 부드럽게 내 어깨를 두드리며 깨우는 일은 절대 없었다. 알람 소리, 언감생심이었다.
아침마다 내 방 바로 옆 차고에서 들려오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반복적으로 쇠말뚝을 박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깨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차고 벽에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문구를 크게 써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바지와 낡은 운동복을 입고 차력사나 쓸 법한 낡은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며 운동을 했다. 하루도 빼먹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마치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나는 주부나 정원사보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 일 목록이 언제나 나를 반겼다. 잡초 뽑기, 낙엽 쓸기, 차고 청소,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 등. 그렇다고 학업을 게을리 한다는 건 용납되지 않았다. 공부는 당연한 의무였다. 아버지에게 핑계는 절대 금물이었다. 토하고 피 흘리거나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 가기 힘들다는 꾀병은 통하지 않았다. 뼈가 드러난다는 표현은 아버지가 코치로 활동하던 시절에 현실로 등장했다. 선수들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경기에서 열외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기를 뛰기 힘들겠다며 찾아온 쿼터백에게 아버지는 평소처럼 뼈가 드러난 게 아니라면 안 돼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쿼터백이 어깨 보호 패드를 젖혀서 정말 훤히 드러난 쇄골을 내보이는 게 아닌가. 그제야 그는 경기에서 빠질 수 있었다. 아버지의 핵심 철학은 이러했다. 똑똑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경험, 기술 혹은 지능 같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채워야 한다. 경쟁자가 더 똑똑하거나 재능과 경험이 더 많다면 3-4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경쟁자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어떤 과제에 도전하든지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든지 아버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내게 가르쳤다. 자유투를 못 던지겠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 1000번씩 자유투를 연습해라. 왼손으로 드리블을 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오른손을 등 뒤로 묶고 하루에 3시간씩 드리블을 연습해라.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실력이 오를 때까지 여름 내내 책상에 코를 박고 수학 공부를 해라. 알다시피 핑계는 금물이다. 뭔가를 잘하지 못한다면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노력해라. 그는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미식축구 코치를 그만둔 아버지는 이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고 승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내가 알아서 하기를 바랐다. 그는 늘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숙제를 하라고 매일 밤 훈계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숙제를 다 마친 후 아버지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면 됐고 그러면 칭찬을 받았다.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나를 프링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리고 가서 온갖 재료가 가득 들어있는 킹 바나나 스플리츠를 사주곤 했다. 단 성적이 변변치 않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해야 했다. 아버지의 훈육은 내게 좋은 지침이 되었다. 그는 내 우상이었고 나는 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를 실망시킬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을 따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색다르고 비범한 사람이 되라고 주문했다. 내가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절대 마약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세상 모두가 마약을 한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덕에 나는 12살 무렵부터는 마치 효율적으로 일할 줄 아는 기업 CEO처럼 스스로 일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짜증을 내거나 투덜거릴 때도 있었지만 동급생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곤 했다. 아버지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헌신하는 데 필요한 교율과 정신력을 키워줌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컴파운드 이펙트란 무엇인가? 컴파운드 이펙트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를 일컫는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가 아무리 클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초기의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감지조차 어렵다. 즉, 이 작은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기에 선뜻 대단한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 전에 제풀에 포기하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8일째에 그만둔다.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행진곡 말고는 다른 곡을 마스터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다. 몇 년 동안 개인연금을 붓다가 돈이 좀 생겼다는 이유로 중단하거나 해지하곤 한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여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3명의 동네 친구가 있다. 이들의 연수입은 모두 5만 달러 정도다. 그리고 결혼 후에 뱃살이 늘어 조금은 걱정스러워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평균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같다. 우선 레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행복하긴 하나 좀처럼 변화가 없는 생활에 가끔 불만을 느끼는 정도다. 다른 친구 스콧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책을 읽고 출근길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을 30분씩 듣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가길 원했지만 그렇다고 별달리 야단 법석을 떨고 싶지는 않다. 최근에 내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다. 매일 125kcal씩 덜 섭취하기로 한 것이다. 시리얼을 한 컵 덜 먹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고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다. 또 하루에 2,000보가량 더 걷기 시작했다. 대단한 용기나 노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스콧은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간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간단히 그만둘 가능성도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3번째 친구인 브래드는 좋지 않은 선택을 몇 가지 내리고 만다. 그는 최근에 최신 모델의 대형 TV를 구입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실컷 시청하는 중이다. 푸드 채널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하며 요리하기를 즐기는데 치즈가 범벅된 캐서롤과 디저트는 그중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또 거실에 바를 설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주 라이프를 실천한다. 광란의 밤까지는 아니다. 브래드는 그저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을 뿐이다. 5개월이 지나도 레리, 스콧, 브래드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콧은 계속해서 매일 밤 조금씩 책을 읽고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듣는다. 브래드는 인생을 즐긴다. 레리는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
각자 자신만의 행동 패턴이 있지만 5개월은 각자의 상황에서 변화나 개선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세 사람의 체중 변화를 표로 그려본다고 해도 큰 차이를 발견하긴 힘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은 사실상 동일하다. 10개월이 경과해도 이들의 삶에서 현저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또 18개월 후에도 새 친구의 외모에서 아주 작은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5개월쯤 지나고 나면 마침내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27개월째에는 차이가 제법 벌어지며 31개월째가 되면 그 변화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에 이른다. 스콧은 날씬해진 반면 브래드는 뚱뚱해졌다. 스콧은 단지 하루에 125kcal를 덜 먹었을 뿐인데 그걸 31개월간 유지한 결과 무려 33파운드, 약 15kg이 빠진 것이다. 같은 기간 브래드는 하루에 단지 125kcal를 더 섭취했을 뿐이지만 몸무게가 33.5파운드 늘고 말았다. 이제 그의 체중은 스콧보다 67파운드, 약 30kg 더 나간다. 하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스콧이 독서와 오디오북 듣기에 쓴 약 1000시간, 즉 새로운 지식 습득을 실천한 시간은 그에게 승진과 연봉 인상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왔다. 무엇보다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브래드는 어떻게 됐냐고? 직장에서 뒤처졌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 역시 위기에 처했다. 레리는 어떨까? 그의 상황은 2년 반 전과 거의 비슷하다. 약간의 후회라는 감정이 더해진 것만 뺀다면 말이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경이로운 힘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한 사람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사람 간의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흡사 마술처럼, 아니 차라리 기적처럼 보인다. 3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한 사람은 마치 벼락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작지만 현명한 선택들이 쌓이고 꾸준함이 유지된 결과인 것이다. 코끼리는 물지 않는다. 코끼리에게 물려본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모기에게는 물려봤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깨무는 것은 대개 작은 것들이다. 가끔은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 훌륭한 경력이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우리 대부분이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자주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 즉 당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결정들이다.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망친다. 이 점은 필연이며 예측 가능하다. 멍청한 술책이든 하찮은 행동이든 긍정적 선택을 가장한 사악한 어떤 것이든 그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당신을 정상 궤도 밖으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 바로 당신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힘이 들어서 혹은 정신이 없어서 당신은 이 작은 행동들을 못 본 채 지나쳤다. 이미 얘기했던 대로 컴파운드 이펙트는 늘 작동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한다. 바로 당신이 넋을 놓은 채 휩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게 탄산음료를 마시고 감자칩 한 봉지를 먹고 난 후라면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도 이미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기회는 사라져 버린 후다. 중요한 고객에게 전달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2시간 동안 TV를 보고 있다든가 진실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순간에도 연인에게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내뱉는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넋을 놓고 내리는 선택들이다.
당신은 지금껏 스스로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한 비효율적인 행동을 생산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기란 불가능해진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비난과 감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식적인 선택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사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이야. 뒤통수 치는 동료만 없었더라도 진작 승진했을 텐데.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통에 나는 늘 기분이 좋지 않아. 특히 남녀 관계에서 사람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일에 능하다. 바뀌어야 하는 쪽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말이다. 몇 년 전 친구가 내게 자기 아내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매력적인 여자였고 친구는 행운아였다. 그렇게 얘기해줬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온통 아내 탓이라면서 시종일관 비난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결혼 생활을 바꿔놓은 경험을 들려줬다. 어느 날 나는 아내를 위한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매일 그녀에게 감사하고픈 일들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기록했다. 그녀가 친구와 어떻게 교감하는지, 우리 개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침대를 얼마나 산뜻하게 정리하는지, 식탁을 얼마나 재빨리 준비하는지, 심지어 그날의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을 세세히 적었다. 나는 아내의 행동 중에서 나를 감동시킨 것들, 내가 감사하고픈 그녀의 특성이나 성격, 자질이 무엇인지 관찰하여 1년 내내 비밀스럽게 기록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일기 한 권이 완성됐다. 그렇게 1년치 감사 일기를 그녀에게 건네자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껏 받아본 선물 중 최고라고 말했다. 그녀의 생일 선물로 BMW를 사준 적이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 선물로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나는 아내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녀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모두 찾아내려 했다. 그러자 불평할 일도 자연히 사라졌다. 나는 새삼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안에 최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찾으려는 노력 덕택에 나는 매일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결혼 생활을 대하는 자세 또한 예전과는 달라졌고 그에 따라 아내 역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결국엔 감사일기에 적을 것들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그저 매일 5분의 시간을 내어 그녀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기로 한 결정 덕분에 아내와 나는 최고의 결혼 생활을 경험했고 지금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는 자기 아내를 위한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의 결혼 생활은 크게 호전됐다. 아내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겠다는 선택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그가 아내와 교감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그러자 친구의 아내 역시 그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이런 선순환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됐던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추적하라. 지금부터 나 자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가장 강력한 전략 한 가지를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매일 취하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행동과 실천이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일관성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우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성공하길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가? 철인 경기에 나설 정도의 체력을 바라는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가? 지금 현재 당신이 그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려보라.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짚어라. 더 부유하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지점을.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목적지로 이끌어줄 선택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분명히 인식해야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추적하길 권한다.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푼돈까지 전부 추적해야 한다. 살을 빼고 싶다면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운동 경기 참가를 위해 훈련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과 행하는 모든 운동을 추적하라. 메모장을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리고 모두 적어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빼지 말고 핑계나 예외는 없다. 빅브라더가 늘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여겨라. 당신이 기록을 빼먹을 때마다 내가 나타나 팔굽혀펴기 100회를 명령할 거라 생각하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는다고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겠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발전과 실수를 추적함으로써 나는 지금의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다. 이 추적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짐 논이 말한 것처럼 실천하기 쉬운 일은 그만두기도 쉽다는 것이다. 물론 실천이 어렵다고 해서 마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컴파운드 이펙트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 반복적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간단한 일을 계속 실천하는 게 비법이다. 그러니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단순한 일들을 혹시 현재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이후의 삶에서 어렵고 지루하고 힘든 선택의 순간을 직면할 때 이 간단한 추적하기 기술이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돈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다. 나는 자금 관리에 관해 엄청나게 바보처럼 행동했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추적하기의 힘을 배웠다. 부동산을 사고 팔며 많은 돈을 벌던 20대 초반 어느 날 나는 회계사를 만났다. 세금으로 1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지금 당장 그만한 현금이 저에겐 없어요. 왜죠? 그는 물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에 부과될 세금을 따로 빼놓지 않았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 돈은 물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지만 나는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런 내게 회계사는 따끔한 충고라는 호의를 베풀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난 이런 상황을 전에도 수백 번 경험했어요. 술 취한 바보처럼 돈을 써대고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알지도 못하다니 멍청하기 짝이 없군요. 당신은 현재 심각한 적자 상태입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뿐 아니라 앞으로 부과될 세금까지 납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해요. 지금까지 하다가는 지갑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들었다. 회계사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쓰는 돈을 1센트짜리 하나라도 모두 기록하라. 새 옷 구입에 쓴 $1000든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데 쓴 50센트든 죄다 수첩에 적어라. 그렇게 하자 놀랍게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무의식적으로 써왔는지 즉각 인지할 수 있었다. 모든 걸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구입하려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러자 수첩을 꺼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다. 30일 동안 지출을 기록하면서 나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렀고 지출과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긍정적 실천이 결합되자 사전에 자금 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은퇴를 대비해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어디서 낭비되는지 그 영역을 발견할 수 있었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즐거움도 느끼게 됐다. 단순한 쾌락을 위해 쓰는 돈은 반드시 오래 숙고한 다음에야 지출했다. 이런 추적 훈련은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전략은 다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었다. 추적하기는 나를 망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활용하는 주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몇 년에 걸쳐 나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는지, 기술 개발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얼마나 자주 사업을 위한 연락을 하는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등을 추적했다. 그 결과는 지출 추적하기의 효과만큼이나 엄청났다. 당신이 이 책을 구입했다는 것은 내 의견과 안내를 듣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간 당신의 행동을 추적하라는 조언이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충고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추적하기 전략에 대해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이미 이 전략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추적하기를 실천하지 않고 있음에 틀림없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추적하기는 당신을 원래 궤도로 돌아오게 도와준다. 라스베이거스의 수많은 카지노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버는지 아는가? 모든 테이블 그리고 돈을 따는 모든 사람을 매시간 추적하기 때문이다. 올림픽 대표팀의 트레이너들은 왜 높은 연봉을 받을까? 선수들이 원하는 모든 행동과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 및 칼로리를 추적하기 때문이다. 승자가 되려면 추적자가 되어야 한다. 승자가 되려면 사정거리 안에 당신의 목표를 위치시키고 자신의 삶을 꾸준히 추적해야 한다. 추적하기는 간단한 전략이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개선하고자 하는 인생의 영역에서 당신이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 순간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면서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하면 관리나 개선 또한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책임지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모든 프로 운동선수와 코치는 아주 세밀한 수준까지 모든 기록을 추적한다. 투수들은 자신이 던지는 모든 투구에 관한 통계치를 알고 있다. 골프 선수들은 자신의 스윙별 예상치를 꿰뚫고 있다. 이들은 추적 결과에 근거해 자신의 몸짓 하나하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파악한다. 또 그 조정에 따른 기록 변화에 주목한다. 자신의 통계치가 개선되어야 좀 더 많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매 순간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또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스스로를 추적해 보기 바란다. 실제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앞에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언급했던 걸 기억하는가? 이게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습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바로 지금부터 추적하기를 실천해보라. 당신의 생활 방식과 삶이 바뀔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